그 계곡 정비하는데 보면은 그 이제 불법 시설물이 11,727개거든요. 디테일. 근데 그것을 다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첫째.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죠. 결과를 내려면은 그전에는 그건 할 수가 없었었죠. 국제 무대에서도 그런 자질,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전략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전술 차원에서는 세 단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전, 전략, 전술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정확했고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의 갈등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시 구한말 때처럼 말이 청일 전쟁, 너일 전쟁이지 쑥대밭된 것은 한반도였거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를 파악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두 분을 모셔봤는데 데이 원부터 첫날부터 자기 계획을 갖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순발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뭐 억수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뭐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0분 전화 통화에서 네 가지 안보 차원에서 국정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방 안보, 기술 안보, 공급망 안보, 식량 안보 이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 예술이죠. 그 국제 무대에서 한국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종합 예술인데 대타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빌릴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머리를 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IMF 외환위기가 났거든요.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 쓸게요. self-made 한 사람이 셀프메이드. 예,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키운 거죠. 계곡 문제 해결한 것도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선수거든요. 프로거든요. 아마추어는 한계를 느낄 때까지만 뛰고 선수들은 한계를 느낄 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기 대통령은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저는 그건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그는 대세가 아닌 비주류에서 늘 강자가 아닌 약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 약자가 감당해야 할 부조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4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동안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소년은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 18살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학력고사를 준비해 전국 2,50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어려운 시절 보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 약자의 고통을 내 것 같이 여기고 그들 편에 설 수 있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도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95% 이상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가 충분히 국민을 위한 정책에 온몸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였던 영화 속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파도만 읽었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못 읽었다.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은 파도와 바람뿐만 아니라 파도 밑에서 흐르는 조류까지 읽고 나라의 방향키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외교는 남북 갈등이 파도라면 바람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흐르는 조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 외교, 안보, 산업 통상을 보호하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일을 거듭해오며 성장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빠른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아 2010년 이후 수출 10대 품목에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요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천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적시할 때입니다. 벤처 사업에 뛰어들려는 의욕 넘치는 이들에게 한 번의 실패로 신용 불량 딱지를 붙이는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를 바꿔 수십 번 도전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국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항상 여론에 주목하되 옳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없이 나갈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검찰에 의한 이 폭력적 지배도 부족해서 총칼을 든 무장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장병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 칼, 여러분의 권력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될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주십시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주십시오. 저도 지금 국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시간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 선포,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2년 6개월 이 짧은 시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회복될 수 없도록 무너질 것입니다. 국제 신인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 철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안 그래도 나빠진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군인 대신 영장을 든 검사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검찰 지배 국가에서 군인 지배 국가로 전환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 온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만들어 온 민주주의입니까? 저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집안으로 무장군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급하게 차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도 아직 현실감이 없습니다. 꿈과 같습니다. 21세기 선진 강국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국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